롤 정리의 전체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해요. 이제 파일은 댓글로 달아놓거나 아니면 뭐 다른 링크를 걸어 두는 걸로 하고 롤 정리 전체에 대해서 1번부터 하나씩 가기로 하죠. F 프라임 제로가 존재할 조건을 구하는 것. 얘를 구하기 위해서 정의대로 F 프라임 제로가 존재하려면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되는지 확인을 하면 h가 0에 가까이 갈 때 h분의 hm 제곱의 사인의 hn제곱 분의 1 0일 때 함수값이 0 되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될 터이니까 h가 0로 가까이 갈 때 얘는 h의 n-1제곱 그 다음에 사인의 hn제곱 분의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니까 이 값이 존재하는 방법은 h가 0에 가까이 가면 이 값이 굉장히 일정하지 못한 값으로 가니까 이 값이 무시당할 정도로 얘가 0으로 가까이 가면 되죠. 그래서 m이 1보다 크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이 m이 1보다 크면 0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돼요. h의 값은 크게 관계가 없네요. 뒷부분의 이 값은 어쨌든 이제 1과 마이너스 1 사이니까, 그래서 1과 마이너스 사이의 값이니까 앞부분만 이렇게 되면 얘는 이제 f 프라임 제로는 존재해요. 그래서 얘는 별로 문제가 안 되고, 그럼 이제 f 프라임의 x를 구해보죠. f 프라임 x를 구하면 0이 아닌 값에 대해서 m배의 x의 n-1제곱 곱하기 사인의 x의 n제곱분의 1 되죠. 이만큼. 그 다음에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코사인의 x의 n제곱분의 1 얘를 미분한 거 안에 걸 미분하면 이제 얘는 마이너스 n이 떨어지고 다시 x 형태의 x의 마이너스 n이니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이제 x가 0이 아닐 때 값이고요. 그 다음에 x가 0일 때 m이 1보다 큰 조건을 만족해서 x가 0일 때 f 프라임 x가 존재한다. 그래서 0으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돼요. 그러면 m이 1보다 크면 얘는 0으로 가는 극한값을 0으로 가질 테니까 f 프라임 x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x가 0에 가까이 갈 때 f 프라임 x가 얘는 지금 0이니까 이 값이 0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 값이 0이 나오기 위해서는 앞부분은 지금 0으로 가는 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의 문제가 아주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얘의 형태가 mx의 n-1 사인의 x의 n제곱분의 1이 되고 뒷부분은 마이너스 n배의 x의 마이너스 n-1 그래서 m-n-1 그 다음에 코사인의 xn제곱분의 1 돼요. 이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 값이 0보다 커야지 되겠다. 그래서 m이 1보다 큰 것은 지금 당장의 미분 가능의 조건이었고 걔가 미분한 것 f'x가 연속일 조건은 m-n-1이 0보다 큰 값이에요. 그래서 자연수란 조건이 붙어 있으면 조금 더 일이 쉽겠죠. 그래서 여기에 m과 n이 자연수니까 그러면 m이 1보다 크면 뭐 2보다 커 나갔다. m 빼기 n 빼기 1이 0보다 크면 얘는 1보다 커 나갔다 이렇게 줄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자연수가 주어진지 실수 조건이 주어진지 그래서 관계없이 값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이것이 0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f 프라임 x가 0이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있죠. 그래서 한번 미분한 함수는 연속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한번 미분한 함수가 연속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1번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심에서 풀어야 될 거는 이런 형태 gx가 너무 깊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p의 sin x분의 1 그래서 얘가 x가 0이 아닐 때 그 다음에 x가 0일 때는 0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 이 함수에 대해서 이 함수는 언제 연속인지 그 다음에 언제 미분 가능인지 그리고 언제 도함수가 연속인지 그에 대한 조건을 한번 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처럼 정의대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1번에 1번 정도인데 1번에 2번 정도는 이제 균합적 증명을 하는 거라서 한 두어 번 하면 되는데 이 문제 자체만 가지고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 당장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요. 자, 2번은 동영상 다른 파트에서 단조 수렴 정리를 얘기하고 그 수렴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번째 동영상 찍으면서 얘기했던 건데 피카르드 반복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죠. 얘는 이제 뉴턴 메소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fx가 0이 되는 단 한 개의 해를 갖는다 했으니까 얘는 fx가 0이 되는 해가 단 한 개 있으면 어떤 x1에서 접선을 그어서 만드는 점이 x2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수열이 수렴한다를 보이는 게 목적이에요. 이런 수열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x의 n-1 값은 xn-의 f'xn분의 f의 xn 값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함수를 접선을 구하고 만나는 점을 구하면 이러한 형태가 되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 이건 얘는 뉴턴 메소드로 만든 그러한 수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증명을 하도록 하죠. 얘에 대해서 증명은 함수를 하나 잘 잡아서 가죠. 그래서 x의 n-1 값 빼기 알파를 보면 이 값은 위에서 말하는 함수에 대해서 이런 모양이 있으니까 f의 xn 값이 돼요. 그 다음에 빼기 f의 알파가 돼요. 왜냐하면 f의 알파, 여기다 알파를 대입하면 f의 알파가 0이니까 이게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f의 알파가 알파가 돼요. 여기서 평균값 정리, f'의 c값 곱하기 xn-알파가 되죠. 이러한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f'x가 되게 중요한데요. f'x는 1-f'의 전체의 제곱분의 위에 거 미분 곱하기 밑에 거 빼기 위에 거 곱하기 밑에 거 미분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니까 f' 전체의 제곱분의 f 곱하기 f의 더블 프라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니까 문제에서 얘가 이거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n보다 작거나 같아져요. 그래서 xn-알파 이러한 모양인데 피카르드 반복법에서는 이러한 형태에서 이 m이라는 수가 0와 1 사이였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0와 1 사이에 그런 조건을 가지고 상수가 요게 지금 m이 0와 1 사이라 되는데 조건이 하나 빠진 것 같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m이 1보다 작을 때 그렇다는 그래서 알파의 수렴함을 보이는 거니까 피카르드 반복부에서 xn-1 값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은 n배의 xn-알파 피카르드 반복법 앞부분의 동영상을 참고를 하셔야 되죠. 꼭. 그래서 n-1에서 n으로 만들어질 때 m이 한번 튀어나오니까 이것은 다시 m이 한 번 더 튀어나오면 x의 n-1 마이너스 알파가 돼요. 피카르드 반복법에서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평균값 정리를 좀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x1 빼기 알파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죠. m은 0와 1 사이 값이니까 양변을 극한을 하면 극한값으로 xn-1 마이너스 알파의 값은 이렇게 해서 0이 되죠. 왜냐하면 m이 0와 1 사이니까. 그래서 극한값 xn 값은 얘가 알파가 돼요. 이렇게 해서 조건을 만들 때 이렇게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죠. 3번이에요. 접선을 만드는 것은 여기서 1번. 그래서 답안을 쓸 때는 이렇게 순서로 쓰면 되고 이 사이에서 이렇게 올 때 평균값 정리라는 것을 명시하면 되죠. 그래서 mean value theorem에 의해서 이렇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m이 0과 1 사이일 때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만드는 형태를 피카르드 반복법이라 불러요. 피카르드 반복법. 그래서 피카르드 이터레이션이라 부르는데
지금 폴더 안에 유튜브 영상 안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보이고요. 참조를 더 하시고 싶으면 혹시라도 자료가 필요하면 메일로 보내시면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얘가. 자, 3번에 이제 롤 정리 전체를 정리할 때 어떻게 보면 제일 심플한 문제인데 롤 정리는 존재 정리 중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존재 정리를 보일 때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은 함수를 잘 두는 거예요. 함수를 두죠. 그래서 어떻게 롤 정리의 결론을 만족하는 문제를 함수를 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범위를 0와 1 사이에 해주면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적분을 해서 부정적분 함수를 찾는 건 아니고요. 부정적분을 찾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f의 제로값은 제로고 그다음에 f의 1값도 제로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롤 정리에 의해서 한 번 미분해서 0 되는 값이 그 사이에 있으니까 그래서 f'의 c가 0 된다 인 그러한 c가 0와 1 사이 열린 구간에 존재한다. 이게 다죠. 그래서 5의 x의 4제곱 빼기 4x 더하기 1은 0의 해가 c가 0와 1 사이에 존재하게 돼요. 이것이 룰 정리의 아주 핵심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거예요. 함수를 어떻게 잘 둘 건가? 함수를 잘 두어서 룰 정리의 결론을 어떻게 하면 만족하게 할 건가?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차분히 보시면서 함수를 잘 만들어야 돼요. 얘가 3번입니다. 4번은 중간중간 멈춰서 이제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4번은 아주 유명한 문제고 아주 예전에 미국에 있는 대학생 수학 경시대회인 푸트남 경시대회, 윌리엄 로웰 푸트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경시대회가 있는데 그 경시대회가 출처이고 여러 참고서에 얘가 이제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함수를 잘 두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도록 주고 미분해서 이런 형태가 되는 함수를 찾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a0의 x 더하기 2분의 1의 a의 1의 x의 제곱 쉽죠? 미분해서 제가 되도록 그래서 n 더하기 1분의 an의 x의 n 더하기 1제곱 이렇게 주는 거야. 그리고 범위를 0와 1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f에 0 대입하면 얼마니까? 0 대입하면 0이거든요. 그 다음에 f에다가 1을 대입하면 이 위의 조건이 되는 거라 그래서 얘가 0이 돼요. 그러므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해서 롤 정리에 의해서 한 번 미분해서 0 되는 값 그래서 한 번 미분해서 0 되는 그러한 C가 0와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증명이 되죠. 여기도 이렇게 하니까 증명이 굉장히 짧잖아.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함수를 잘만 정의하면 존재 정리는 이렇게 롤 정리는 아주 깔끔하게 증명이 돼요. 얘가 4번입니다. 5번 문제는 이제 가나 다가 다 같은 문제인데 가를 하면 나를 하면 좀 발전해서 다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냥 예시 차원에서 함수를 새로 하나 줄게요. 함수를 잘 주는 연습을 하시기를 꼭 연습하셔야 돼요. fx의 m제곱 그 다음에 f의 1-x 전체의 n제곱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주고 함수가 f0이 얼마니까 0이니까 f에 0을 대입하면 0이 돼요. 그 다음 f에 1을 대입하면 이 부분이 0이 되는 거죠. 뒷부분이. 그래서 이것이 0이 돼요. 그러니까 함수를 이렇게 두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롤 정리에 가정을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증명하면 다만 할 수 있는데 그때 m과 n을 2로 1로 그러니까 m과 m을 3과 1로 조정하면 가와 나를 다 보일 수 있으니까 다 한 번만 보이면 전체를 다 보이는 걸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미분을 해보면 그 모양이 보여요. g 프라임의 x는 m 배의 fx 앞에 거의 미분 이만큼 곱하기 f 프라임의 x 자 뒤에 거 곱하죠. f의 1 빼기 x 전체의 n제곱 이것이 앞에 거 미분한 거야. 그 다음 다시 뒤에 거 미분한 거 fx의 전체의 m제곱 곱하기 n 곱하기 f의 1 빼기 x 전체의 n-1제곱 곱하기 f 프라임의 1 빼기 x 그 다음에 안에 거 미분하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한 번 미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롤 정리에서 0 대입하고 1 대입하니까 0 되잖아요. 그래서 롤 정리에서 한 번 미분해서 g 프라임의 d는 0인 그러한 d가 0와 1 사이에 이렇게 적어도 하나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대입을 한 거예요. 대입을 하고 나누면 조건에 맞는 형태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d를 구하고 f 프라임의 d 그 다음에 f의 1 빼기 d 전체의 n제곱는 n배의 f의 d의 전체의 m제곱 그리고 f의 1 빼기 d 이만큼의 n-1제곱 곱하기 f 프라임의 1 빼기 d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 fx가 0보다 커요. 0과 1 사이에서는. 그래서 양변을 나눌 수 있죠. 이제 나누고 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정리가 된 값이 f의 1 빼기 d 나누었으니까 분해요. 그 다음에 여기 남는 것은 f 프라임의 1 빼기 d 남고 오른쪽에 이렇게 n이 남았어요. 왼쪽은 f의 d 분의 그 다음에 f 프라임의 d가 이렇게 남고 여기에 m이 남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특별하게 그런 건 없죠. 함수를 잘 정의하는 거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그래서 넓게는 해석학이고 좁게는 이제 지금 당장은 미적분학인데 이런 미적분학에서는 존재 정리 뭐가 존재한다 이런 증명할 때는 함수를 잘 두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가 5번이죠. 자 6번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있으면 걔가 상수함수임을 보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x와 y가 같으면 당연히 성립할 테고 그래서 y가 x에 가까이 갈 때 y-x분의 f의 y가 마이너스 f의 x 값을 형태를 이렇게 보면 얘는 절대값이죠. 이 값은 극한값으로 y가 x에 가까이 갈 때 얘는 y-x가 되죠. 그래서 이 값이 0 되는 거라. 그러므로 f 프라임의 x의 절대값이 0보다 작으니까 0밖에 안 되죠. 절대값이 0이니까 f 프라임 x는 0이야. 그래서 fx가 뭐라고? fx가 0이라고. 그러므로 fx는 뭐라고? 상수함수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평균값 정리에서 따름 정리가 있는데 평균값 정리에 따름 정리에 보통은 세 번째 예외가 그래서 평균값 정리 mean value theorem의 따름 정리로 따지면 얘가 두 번째겠네요. 두 번째로 보통 책에서 두 번째 정도로 나와 있는데 얘를 증명하기로 하죠. 지금 우리가 증명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러한 부분. 한 번 미분의 성이면 걔가 상수함수임을 보여봐라 이런 뜻이에요. 예를 보이는 것. 이것은 x1과 x2가 이렇게 대해서 이러한 x1과 x2에 대해 x2-x1분의 f의 x2 값 마이너스 fx1 값. 함수 f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면 평균값 정리해서 f'의 c가 된다. 인 그러한 c가 존재하잖아요. 존재해요. 그런데 f'c가 지금 얼마라고? 0이라고요. 그래서 f의 x2 마이너스 fx1 이 값인데 분모는 지금 양이니까 얘가 0이면 얘가 0이 되죠. 그래서 이 값이 같아져요. 임의의 값에 대해서 그래서 임의의 x1 그 다음에 x2가 있는데 이 두 값이 서로 달랐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큰 쪽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값을 골랐는데 fx1과 fx2가 이렇게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임의 값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값을 고르면 높이가 같아. 서로 다른 값을 고르면 높이가 같으니까 함수가 상수함수란 뜻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함수 fx는 뭐다? fx는 컨스턴트 펑션이라서 상수함수다 이런 뜻이에요. 상수함수임을 보이는 것.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형태가 있죠. 이러한 모양에서 조금 다른 모양도 있을 수 있는데요. 좀 다른 모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많이 묻는 증명 중에서 fx-fy 값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k배의 알파 제곱의 k배를 하지 말고 이렇게 해줄게요. x-알파의 x-y의 알파 제곱 이렇게 해줬어요. 이것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때 함수 f가 연소일 조건, 그 다음에 함수 f가 미분 가능할 조건, 함수 f'x가 연소일 조건. 얘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러한 조건들을 그때의 알파 조건들을 구해봐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참고 삼아서 이 문제에 덧붙은 문제로 참고 삼아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6번까지 왔습니다. 7번은 7번은 두 번 미분해서 0보다 크나 같으면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다 이런 걸 보이는 건데 미적분학에서 말하는 이제 아래로 볼록이란 말은 미적분학에서의 정의는 미분 가능한 함수를 예로 드는 경우가 많아서 얘는 접선보다 더 위에 있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요. 얘를 위로 오목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위로 오목 혹은 아래로 볼록 이렇게 부르는데 미적분학의 정의에서는 얘를 접선보다 더 위에 있다. 그래서 함수가 아래로 볼록 그래서 위로 오목한 경우는 얘가 이런 모양이거든요. 이런 모양은 미적분학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함수 fx가 f의 t값 더하기 f'의 t값 곱하기 x-t 이렇게 해서 함수가 접선보다 항상 더 크다 이런 뜻으로 봤죠. 이것이 이제 위로 오목의 아래로 볼록의 정의이기도 해요. 거꾸로 하면 먼저 위로 볼록 될 테니까. 근데 이제 젠센 부등식으로 보이면 미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젠센에는. 그래서 젠센 혹은 옌센에서는 함수 이렇게 된 거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된 것도 아래로 볼록이죠. 등호가 성립하니까 얘도 이러한 모양이죠. 그래서 젠센 부등식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하죠. 그래서 젠센 부등식 이니퀄리티에서는 좀 다르게. 그래서 얘는 이제 이러한 형태는 이거 내분점에서의 함수값은 함수값의 내분점하고 비교하면 내분점에서의 함수값은 여기 있고 함수값의 내분점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함수가 아래로 보려고 하면 내분점의 함수값보다는 함수값의 내분점이 더 크네 이렇게 정의하죠. 그래서 얘가 A이고 얘가 B면 F의 T의 B값 더하기 1-T의 A값, 이것이 함수 내분점의 함수값이에요. 내분점의 함수값이고 함수값의 내분점은 더하기 1 빼기 T 값의 FA 값이 되죠. 이것이 이제 조합에는 얘는 이제 내분점의 함수값이고 얘는 함수값의 내분점이라서 얘가 A고 얘가 B거든요. 이러한 형태. 그래서 얘가 더 크나 같다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하죠. 7번 문제는 이제 사실은 8번 문제와 같이 붙어 있는 문제라서 7, 8번을 같이 설명하기로 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 많은 내용이라서 7번과 8번을 같이 가기로 하죠. 미적분하기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미적분하기에서는 함수가 아래로 블록인 것을 이렇게 정의한다고요. 접선보다 더 위에 있군 이렇게 정의한다고. 제인생 부등식으로 얘기할 때는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니까 두 정의를 잘 알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증명의 문제들은 이제 대학 입시에도 많이 나오지만 최근에도 많이 나왔었고요. 학교 시험도 많이 나오니까 많이 복습을 하고 증명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8번부터 가겠습니다. 8번 가겠습니다. 앞에 거 8번과 7번은 8번에서 t가 2분의 1일 때 성립하는 거니까 그래서 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니까 똑같아요. 자, 증명을 가죠. 8번은 A와 B 사이에 어떤 그러한 C에 대해 C는 A와 B 사이에 있으니까 C는 T 배 B 더하기 1 빼기 T의 A가 되는 A인 그러한 T가 존재하게 돼요. C는 A와 B 사이에 있는 A와 B 사이의 내분점이거든요. 그래서 C를 나타내는 T가 존재하게 되죠. 자, 이제 구간에서의 평균값 정리를 쓸 거니까 A와 C 사이의 평균값 정리. C-A분의 굉장히 중요하죠. F의 C 마이너스 F의 A 값은 함수가 미분 가능하니까 F'X1 인 그러한 X1이 이렇게 존재하게 돼요. X1이 A와 C 사이에 존재하죠. 평균값 정리. 다시 여기서 C와 B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평균값 정리. B 말 C분의 F의 B값 마이너스 F의 C값은 F'의 X2가 되는 그러한 X2도 존재하죠. X2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인데 여기서 두 번 미분한 것이 0보다 크나 같으니까 두 번 미분한 것이 0보다 크나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한 함수는 얘는 증가 함수가 돼요. 증가. 그래서 F'의 X1보다는 F'의 X2가 더 크나 같은 거라 그래서 전체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C-A분의 F의 C 마이너스 F의 A 값은 얘가 B-C분의 F의 B값 마이너스 F의 C 값이 돼요. 아주 멋있는 증명이죠. 평균값 정리 두 번 하고 왔어요. 이렇게 이제 얘를 정리할게요. 그러면 B-C 더하기 C-A 이만큼의 F의 C 값이 되고 오른쪽은 C-A 곱하기 F의 B가 돼요. 그 다음에 더하기 B-C의 얘는 F의 A가 되죠. 얘를 정리해서 넘긴 값 F의 C의 값은 B-A분의 C-A의 F의 B가 되고 다시 B-A분의 B-C의 F의 A가 되죠. 자,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죠. 여기에서 말한 T의 조건을 구해보죠. T는 뭐였어요? T는 C-A 나누기 B- 얘가 T죠. 얘가 T. 그래서 얘가 T인 거예요. 얘는 1 빼기 T야. 그래서
f의 c 대신에 t의 b 더하기 1 빼기 t의 a가 이 되고, 얘는 t가 되고 t의 f의 b, 그 다음 더하기 얘는 1 빼기 t의 f의 a가 되죠. 그래서 증명이 되었어요. 이제 보시죠. 평균값 정리를 이렇게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을 쓰고, 두 번 미분한 함수가 0보다 크나 같으니까 f'의 증가라는 조건을 쓰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미분하면 이렇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두 번 미분해서 이렇다는 것은 젠센 부등식 성립하고 얘는 아래로 볼록하네 이런 뜻이에요. 두 번 미분해서 이렇다. 어떻게 증명했는지 형태를 보면 얘가 A예요. 얘가 A. 그 다음에 얘가 B예요. B. 이 사이에 어떤 C가 있어요. 그러면 얘 둘을 잇는 평균 변화율, 얘 둘을 잇는 평균 변화율을 가지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다는 것을 증명했죠. 아래로 볼록하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 그래서 8번 문제는 이제 젠센 부등식을 증명했으니까 두 번 미분해서 0보다 크면 접선보다 더 위에 있는가, 두 번 미분해서 0보다 크면 접선보다 더 위에 있는가를 따로 한번 증명해 보죠. 미적분학에서의 증명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젠센 부등식을 증명하지 말고 미적분학에서 하는 증명을 다시 가보죠. 자, 공간이 없어서 지금 증명할 내용은 뭐라고요? 두 번 미분해서 뭐이면 0보다 크나 같으면, 이거이면 미적분학에서의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다는 걸 증명은 뭐라고요? 함수가 접선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 t 더하기 f'의 t 곱하기 x 빼기 t, 이거보다 더 크나 같다. 그래서 t에서의 접선보다 더 크나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증명한다. 미적분학에서의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얘가 이런 형태다 하면 이렇게 해서 어떤 t를 잡고 t에 대해서 보이기로 하죠. 함수에 대해서 얘를 증명을 색깔을 바꾸어서, 자, 함수 gx를 잡을게요. gx는 미적분학에서는 함수를 잘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 했으니까 ft가 마이너스에 f'의 t가 곱하기 x 빼기 t로 잡았어요. 이때 g'x 값은 얘는 f의 프라임 x 값, x에 대해서 미분이죠. 그 다음에 f'의 t예요. x에 대한 미분이니까 이렇게 왔어요. 자, 첫 번째 x가 그래서 어떤 t보다 더 작을 때를 볼게요. t보다 작을 때 따로 할게요. 작을 때 t보다 작은, 그러니까 왼쪽에서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g'x하고 비교하면 f'x와 f't니까 두 번 미분해서 뭐니까 두 번 미분해서 0보다 크니까 이거이므로 f'의 x는 이것은 증가하죠. 증가. f'x가 증가하니까 그러므로 f'x보다는 f'의 t가 더 크나 같아요. 커요. 그래서 이때의 g의 프라임 x가 뭐죠? g 프라임 x, 이게 음이 되는 거라, 그러면 gx는 뭐죠? gx는 얘가 감소해요. gx가 감소하니까 그러면 감소하는 거예요. gx 이렇게 감소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 감소하는 것은 언제가 제일 커요? x가 t일 때가 제일 커요. 그래서 이것은 감소 t일 때가 제일 작죠. t일 때가 이렇게 감소, 여기 t니까 왼쪽에서 감소해서 t일 때 제일 작아요. 그래서 gx 값은 감소하는 거니까 g의 t가 돼요. gt는 얼마? g의 t 여기다가 t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나오죠? 이것이 0 나오는 거지. 그러므로 함수 gx는 0보다 크게 돼요. gx가 0보다 커요. 언제? x가 t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t보다 크나 같을 때. 요때를 보면 요때도 f' 뭐하니까? 증가하니까 f' 증가하니까 f' 프라임 x 이번에는 증가하잖아. 똑같이
증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 f 프라임 x가 f 프라임의 t보다 더 크거나 같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g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거야. g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니까 gx는 증가가 되죠. gx가 증가해요. 언제? t보다 크거나 같은 데. 그래서 g는 언제가 제일 작아? g는 t일 때가 제일 작아요. 증가하니까 gt. g는 증가하니까 t일 때가 제일 작아요. t일 때 얼마? 여기다가 t가 x가 t를 대입하면 0 나오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면 그러므로 1번과 2번에 의해서 함수 gx는 뭐라고요? 함수 g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진다. 그 식이 바로 뭐죠? 그 식이 바로 f의 x 빼기 f의 t 빼기 f 프라임의 t 곱하기 x 빼기 t, 이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증명이 됐죠. 이만큼이죠. 그래서 어떤 함수를 두 번 미분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함수는 아래로 블록을 혹은 위로 오목을 증명할 수 있는데, 미적분학에서의 아래로 블록의 정의는 접선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전선을 증명할 수도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증명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한양대와 성대에서 많이 물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얘가 모의고사로 나온 적도 있는데, 수능 모의고사로 수능 기억은 없네요. 수능에서 나오진 않고 뭐 학교 내신 문제로 많이 나오는 함수들 중에서 fx가 x의 제곱에 x-2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함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fx가 f의 t 더하기 f 프라임의 t 곱하기 x 빼기 t, 그래서 그때 x가 0와 2 이렇게 돼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x에서 얘가 성립하는 이것이 성립하는 t의 범위를 구하라. 뭐 이런 문제가 많은 문제로 돼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함수가 전체가 아래로 블록하고 위로 블록하고 그런 성질을 가지는 게 아니라서 0와 2 사이에서만, 요 구간에서만 성립하도록 접선보다 더 작도록 할 수 있는 접선의 범위를 찾아라는 것에 접선의 범위를 찾아라 했는데, 이때 문제도 반드시 해봐야 되죠. t의 범위는 3분의 2와 3분의 4 사이로 나오는 문제니까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롤 정리 문제가 15문제나 돼서 조금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여기서 한번